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호기, 네, 여러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만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1986년부터 신문의 경제면에 자주 등장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저의 호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삼저의 호기는 1986년을 시작으로 88년에 정점을 찍고 89년 이후부터 서서히 그 불씨가 사그러들죠. 어떤 경제 전문가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런 것을 하지 말았더라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접근했습니다. 각하. 왜, 장 부장? 노태우 민정당 대표 등과의 골프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 대통령 전두환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같은 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뭐가? 아까 골프 칠 때 노 대표가 한 말 말입니다. 무슨 말? 노사분규가 이렇게 극성스러운 것도 그간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가 민주적이지 않아서 아닙니까? 본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주의 신봉자였는지. 그간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가 민주적이지 않았다. 감히 각하 앞에서 어찌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다른 사람도 아닌 노태우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솔직히 나도 속이 상해. 그런 말이나 들으려고 골프를 치자 한 게 아니니까. 응? 그러나 장 부장. 예. 노태우 말고 말이야. 김영삼이나 김대중, 김종필 중에 대통령을 하나 뽑으라 하면 그 누굴 뽑겠나? 예? 아니, 이래 말하는 게 쉽겠다. 응? 그 셋 중에 누가 내 정치 철학을 이어갈 수가 있겠나? 없지? 일단 경제 부분만 보자면은 내가 경제의 틀을 잡아놨단 말이지. 삼저 호황을 바탕으로 국제수지, 물가, 성장, 이 세 마리 도끼를 다 잡았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망가뜨리는 건 하루아침이야. 그렇게 보면 이 노태우밖에 없다고. 노태우가 돼야 내가 이루어놓았던 것들을 무리 없이 개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태우는 내가 잘 알아. 대선 이후에도 충분히 조언을 해가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는 합니다만. 내가 지 대통령 될 판을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잖아. 응? 노태우도 그쯤은 알겠지. 그런데 요즘 보면 방자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만한 사람이 말입니다. 봐라, 장세동이. 예. 대승적이라는 말 알고 있지? 예. 나는 노태우 개인을 본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태우를 보고 노태우를 밀어줄 기란 말이지. 아이고, 김종인 의원. 기다렸구만. 예, 대표님. 각하하고 골프가 늦게 마치가. 많이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앉읍시다. 이래 경제 선생님을 기다리게 해서 이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민정당 대표 노태우. 그는 경제가정교사격인 민정당 김종인 의원과 마주 앉았다. 우리가 오랜만이지요. 워낙에 대표님께서 공사다망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갑자기 오늘은 어쩐 일로 경제 공부를 하시겠다 연락을 하셨습니까? 카카랑 골프를 치다가 구자경 진경영 회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얼마 전에 한 발언,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이라면 기업을 못하겠다. 차라리 태국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 했던 그 말씀 말이십니까? 예, 그 일인데. 내 안 그래도 김 의원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대표님. 사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 사회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 이 경제도 이 많은 부분이 민주화되고 있어요. 역사의 흐름입니다, 대표님. 경제 민주화, 정확히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시면서 여태 그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이 몰랐다기보다 이 대강 윤곽은 그랬는데 이제는 그 대강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잘 생각하셨습니다. 경제 민주화란 경제적인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합니다. 좋은 얘기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토대가 마련이 안 돼 있잖아요. 당연히 안 돼 있습니다. 새로 탄생될 정부의 경제 원칙이 분배와 복지라고 봤을 때 이는 경제 민주화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골프 칠 때 각하가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뭐라 하셨습니까? 노 대표가 생각하는 경제는 뭐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분배와 복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정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요즘 노사분규가 이렇게 심해진 건 성장으로만 치달으면서 분배와 복지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자, 김 의원. 예.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선판은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요. 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힐 때마다 솔직히 조마조마해. 응?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자, 그러니 김 의원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단순히 선거를 위한 경제 수업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표님께서는 보다 더 치열하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찾으셔야 하는데 그간 바쁘시다는 이런저런 핑계로 경제 수업에 소홀히 하신 건 사실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랬나? 에? 사실 바쁘긴 했었지. 좀 더 열심히,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하지요. 예? 하지만 결국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정책은 선거용 정책으로 전락합니다. 역사의 가적이란 없다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세로 민주주의라는 변화를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경제정책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이 시간에 잠깐 짚고 넘어야 할 중요한 경제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잘 아시죠? 바로 한국은행의 이야기입니다. (1987년 7월 28일) 한국은행 부산지점 행원 36명이 성명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본점을 포함한 7개의 지점에서 잇따라 동조 성명을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에 대한 우리의 주장. 한은이 그동안 독립성 및 중립성 상실로
정권 유지를 위해 발권력을 남용하는 등 자금의 흐름을 왜곡,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왜곡하는 과오를 초래했다. 경제민주화 1단계는 무엇보다도 지나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1987년 8월 12일) 한국은행 총재 박성상. 그는 국회 재무위에 출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총재님, 이쪽입니다. 이봐요, 김 비서. 예, 내 얼굴이 지금 어때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긴장하기는 했지. 이날 회의장으로 향하는 박성상 총재의 얼굴은 긴장감을 넘어 일종의 결연함까지 보이고 있었다.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한은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았다. 박성상 총재는 결연한 모습으로 국회 단상위에 섰고 국회 재무위원들의 질문이 시작됐다. 최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목포 등지의 한국은행 직원들을 중심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상 총재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다. 선진국 가운데 중앙은행이 독립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점, 한은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력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남용할 경우 현행 제도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립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놀라운 발언이었다. 무엇보다 이는 재무부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이와 같은 강성 발언을 하는 것도 드문 일이었고 후에 밝혀지지만 한국은행의 임원들조차도 박 총재가 이와 같은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박 총재의 이와 같은 폭탄성 발언이 나온 뒤 회의장을 떠나는 박 총재를 기자들이 뒤따랐다. 박 총재님, 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헌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치인이 재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금융을 남용할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권력을 남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을 염려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총재님, 한국은행과 재무부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하고 이 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중립성 요구,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재무부와 대등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중립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한국은행은 재무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문민정부 때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진 공룡부처, 재경원이었습니다만 그때도 한바탕의 혈전이 벌어집니다. 여러 설명들이 구구합니다만 핵심은 통화정책의 헤게모니를 누가 주는가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과거에 한국은행을 다니던 한 직원은 재무부 관료와 격돌을 한 뒤 한국은행을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쳐서 재무부에 들어간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은 헌법상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중앙은행의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출연 전두환, 노민,
노태우, 이재용, 김종인, 원호섭, 장세동, 김인, 박성상, 전종구, 기자 조민수, 최한석, 총재비서 전상조, 의원 김현수, 낭독 박노식. 대한민국